영원으로 마케팅이 가능할까?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일을 했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저 혼자서 일을 했을 때 7억 정도 만들었고, 그 외에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나 아니면 협업 관계 이런 거 붙어서 이제 10억 넘게 만들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들었던 마케팅 비용이 제 인건비랑 프리랜서 인건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처럼 이제 직원을 쓰시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인건비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으로 마케팅이 가능하죠. 그럼 그게 이제 어떻게 했길래 영원으로 가능했냐라고 하면 답은 블로그입니다. 블로그가 뭐가 그렇게 좋길래 매출을 그렇게까지 만들 수 있느냐, 그 옛날에만 이제 통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우선 첫 번째로는 블로그가 지금 유튜브나 인스타가 워낙 이제 부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좀 뒤처진 SNS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역에서 학원 하고 계시다면 유튜브랑 인스타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블로그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하나 더 하면 이제 플레이스 정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연매출 7억이나 연매출 10억은 24년이랑 25년도에 했던 매출인데, 26년에도 여전히 문의의 거의 50%에서 60%는 블로그를 통해 오고 있습니다. 블로그가 죽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라는 SNS에 대해서 이해도가 아주 깊거나 혹은 경험이 아주 많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 그래서 블로그가 도대체 무슨 특징이 있길래 그 정도로 가능하냐, 매출이. 나도 영원으로 마케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제가 했기 때문에 이 연매출이 가능했던 게 아니고 블로그라는 특징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블로그가 왜 좋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블로그가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될 사람들한테 글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원장님들이 마케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전단지나 아파트 게시물 아니면 뭐 현수막 이런 것들을 열심히 뽑으셔서 디자인도 하시고, 요즘에 AI나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열심히 많이 뿌리시는데, 이런 마케팅이 사실 효과가 아예 없다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효과가 아주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학원을 가고 싶거나 아니면 학원을 이미 알아보는 사람한테 전단지나 게시물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런 의지가 되게 옅은 사람들, 그럴 의지가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도 보여지기 때문에 좀 불특정 다수한테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도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불쾌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그걸 들이밀어서 그런 거거든요. 전단지나 아파트 게시물도 이거랑 좀 비슷합니다. 내가 그럴 의지가 없는데 나한테 그런 광고랑 이런 걸 들이밀게 되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그냥 무시를 하면 또 좋은데, 사실 더 안 좋은 경우에는 학원에 대한 나쁜 이미지까지 생길 수 있어서, 이거는 좀 잘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되게 전략적으로 이거를 잘 기획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아니면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고, 대신에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검색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글을 읽기 때문에 이미 학원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저희 글을 읽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난 이걸 구매할 거야 라는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학원 서비스를 파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환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받았던 문의량이 한 달에 300건 정도였는데, 그때도 전환율이 30% 정도 됐어요. 연평균으로 치면은 20에서 30%를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설득이 된 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 전환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 얘기랑 되게 비슷한 얘기인데, 상담이 좀 쉬워지다 보니까 더 많은 학부모님들과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설득이 된 채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상담사 입장에서는 학부모님이랑 티키타가 되게 쉽거든요. 여기 이렇게 수업하시죠? 여기 이런 사례 있죠? 이미 알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상담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수업을 할지랑, 아니면 좀 학부모님들의 불안도를 낮춰줄 수 있는 멘트 정도만 하면 결제를 하시기 때문에 상담 자체가 되게 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학부모님들의 숫자가 되게 많아져서 회전율도 좀 빨라지다 보니까 문의량만 어느 정도 충분하다면 사실 더 많은 학생들을 받기에 되게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학원 운영을 하시면서 뭐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수업 시간표 자체가 되게 빡빡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매출을 좀 최대한 끌어올릴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블로그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키워드랑 글입니다. 블로그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면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실 텐데, 근데 놀랍게도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데 이거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좀 영역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키워드 잡으면 되게 좋겠지? 저런 키워드 잡으면 되게 좋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거를 맞춰서 글을 쓰시는데, 여러분 키워드를 잡으라고 하는 거는 그 키워드를 왜 검색을 했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뒤에 이런 배경적인 기획을 많이 하고 키워드를 잡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으시고, 두 번째로 글을 쓰실 때에도 전단지랑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시더라도 와, 저건 되게 설득력이 좋다 하는 광고들이 있잖아요. 근데 블로그 글도 그렇게 설득력이 되게 높은 방식으로 쓰셔야 되는데, 전단지에 뭐 그냥 글자 나열하는 거랑 크게 다를 거 없이 글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가 마케팅적으로 효과가 없는 건데, 거꾸로 말하면 이 두 가지를 되게 잘 하시면 상대적으로 다른 원장님들, 보통 동네에 학원이 우리만 있진 않잖아요. 그런 학원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에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조금만 잘해도 되게 티가 확 나는 그런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블로그라는 SNS를 꼭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고, 다른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 아니면 뭐 여러 SNS에서 블로그 되게 잘하는 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키워드랑 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릴스나 유튜브 같은 거 하셔도 좋은데 이거는 좀 나중 이야기고, 바로 동네에서 당장 결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SNS인 블로그부터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혹은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자세하게 또 노하우를 한번 공유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